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지금 에피5 콩콩 아파트 시리즈, 우리가 지난번 1회차 901호 띵동 아저씨 편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책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우리 지인당님 소개, 그리고 오늘의 그림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바깥으로 나가기도 애매하고, 지난주에, 그 되게 추웠잖아요. 엄청 맞아요. 추워서, 너무 그 집에만 있느라고 이 소음공해라고 하는 것에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음, 이제 대전에서 환경교육을 그림책으로 하는 네. 지인당이라고 하고요. 이번 네. 그 소음공해 시리즈를 하면서 쿵쿵 아파트 층간소음이죠. 네네.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 소음공해 중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느낌이 다른 음, 그림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목이 보면 소음공해라고 되어 있고요. 글은 오정희 작가가 썼고요. 네. 조언이라고 하는 그림 작가가 했고, 이제 강유정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가 뒤에 해설을 붙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 책을 음,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되게 관점이 되게 색다른, 약간 음, 우리가 지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이 약간 보편적인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네. 한다라고 하면 네네. 요거는 조금 아마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쿵 하고 내려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음,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조원희 작가 그림 그림에 네네. 보면 조원희 작가의 그림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 조원희 작가 그림책을 한번 이렇게 큐레이션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음, 인상적이실 거예요. 특히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시면 헉 하는 그림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꼭 찾아보시길 강추합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따라 시선을 딱 집중해 보고 싶으네요. 그림도 그림이지만 음, 여기에 그 글 같은 것들이 네. 조금 생각을 좀 하게 해요. 그리고 음, 보면 여기 보면 되게 지적으로 표현되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요? 아래층 사는 아줌마. 음, 이분이 아래층 사는 아줌마예요. 음, 근데 음, 아래층 사는 아줌마가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나는 지적이야. 어, 교양이 있으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약간 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나는 네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과연 위층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음, 살펴보실까요? 네. 보시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첫 그림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샤워 음, 끝나고 나왔죠. 네네. 샤워 끝나고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목요일 심신장애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날은 몸이 젖은 솜처럼 피곤하고 무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얼추 우리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음, 그런 상태에서 복지관 음, 같은데 봉사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음, 이분은. 그래서 음, 오늘도 봉사를 나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신장애 분들을, 그러니까 지체장애 아이들을 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 몸을 가두기 어렵기 때문에 목욕 봉사 같은 것들도 하고 음, 휠체어 태워서 산책 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음, 그래서 힘들어서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 거지. 응. 음, 그래서 오자마자 막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와서 딱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는 집에 와도 이제 얼추 나이가 먹었다며 애들도 안 찾고 남편도 음, 안 찾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줌마라는 걸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하고 커피 이렇게 놓고 음악 틀어놓고 클래식 음,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 소나타를 틀었대요.
틀어서 이렇게 쉬고 싶은 거야. 오랜만에. 음, 감미롭게.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타나. 보이세요? 네. 어, 어. 이 검정색 그 천장에 이 보이세요? 천장에 붉은 기운. 어, 어. 그래서 음악 듣는 것도 이제 다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어, 음악이 음악처럼 안 들리는 거지, 이 소음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대체 이게 점점 자기뿐만이 아니라 식구들도 이야기를 음, 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애들도 다 컸잖아요. 네네네. 위층 사람들 교양도 없이 음, 밤이고 낮이고 대체 뭐 하는 건지 집에서 재봉틀을 돌리는 건지 청소기를 돌리는 건지 운동을 하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밑에 층 사람들. 음, 음, 음. 근데 여기서 보면 단어들을 되게 그 이게 자기가 교양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의 험구를 하지 않는 남편도 한 지붕 아래 함께 못 살 사람이군 하는 말로 공동체의 기본 수칙을 모르는 이웃을 나무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 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엄청 교과서적인 멘트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바로 쫓아갈 수는 없어. 이 엄마는 음, 자기는 교양 있는 아, 여자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경비실에 전화를 하죠. 아, 어, 교양 있게. 교양 있게. 아, 도대체 위에는 음,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 아줌마. 음. 전에 살던 아줌마도 어, 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민원을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음, 한 번은 이제 아래층에서는 막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래층에는 직접 이야기를 했대요. 어, 점잖게 엘리베이터에서 점잖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점잖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섭이었던 거지. 음, 다음부터는 그 아래층 아줌마는 본청만척도 알았대요. 자기를 자기는 좋게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음, 자기를 이제 아는 척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거. 그렇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게 들렸는지 보면 눈도 없잖아요. 너무 듣기 싫은 음, 거야. 음, 근데 이제 위에 층이 너무 거슬린 거야. 도저히 전화해도 개선이 되지가 않아. 도저히 개선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경비실에 또 전화를 해. 그래도 어, 이제 개선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위층 아줌마를 직접 연결해 달라. 인터폰으로. 하니까 했는데 이제 위층 여자도 너무 힘든 거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계속 전화가 오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제 붙었어요. 말이 붙은 거지. 아, 공동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위에층 사람도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어, 너무 답답. 그래도 지켜주세요 하면서 이제 확 끄는 거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그런데 이제 막 해서 이제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너무. 이게 또 개선이 계속 안 돼. 그런데 이제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 뭐가 떠올랐냐면 며칠 전에 선물 받은 안시는 실내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푹신푹신한 실내화. 그거를 갖다다가 선물인 척 주면 인지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 푸시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민원이지, 또 그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네.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 딴에는 이제 지혜를 음, 응, 여기 뭐라고 되냐?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부드럽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가르친 지혜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 발소리를 죽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문 앞에 섰어요. 이제 문이 딱 열리면, 열리면 딱 이제 할 말, 멘트들을 막 준비해. 그랬는데 이제 뭐가 딱 문이 딱 열렸는데, 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뭐라고 준비를 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음, 후망찰? 우두망찰이 뭐냐면 음.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표시래요. 어, 이게 문이 딱 열렸는데 음. 당황스러운 장면이 딱 보인 거죠. 어, 내가 우두커니 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음.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선생님 뭐일 것 같아요? 대략 거기서 더 지금 준비하고 있었나? 그랬을까요? 보면 보이세요? 아,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는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음, 어, 되게 엔딩이 묘합니다. 묘하죠. 네. 그죠? 응. 어. 마지막에 진짜 교양 있게 잘 이야기하려고 막 쿵쿵쿵쿵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음, 탁 했는데 됐을 거야. 응. 내가 엊그저까지 이 친구들을 이제 자원봉사랍시고 이런 친구들 데리고 막 사람같이 살아. 뭐 자신 있게 이 당당하게 살아라고 막 가서 용기를 줬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치.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맨 거지. 첫 번째 장면과 음, 그 슬리프가 이게 이 전체의 축이네요, 이게 지금. 음, 어, 그죠? 어, 그림책을 또 이렇게도 어, 구성하는구나. 되게 음, 색다르죠. 음. 이게 그림과 그림은 감정이 들어있고, 음, 글에는 감정을 포장한 교양이 들어있고, 네네네. 음, 근데 마지막에 이게 완전 와장창 깨지는 느낌인데,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또 드는 이거 음, 뭐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말하지 않아도 음,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로 음, 그냥 엔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이거, 그러니까 환경교육, 아까 그 책, 이 자료에 많이 쓰인다 했는데, 이게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교육이 음.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그 드는 제가 지금, 지난번에 그 얘기를 음, 했어요. 층간소음의 음, 해결책이 무엇일까? 음, 어, 저같이 이제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은 가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해결책, 같은 거를 제시해 주고 오는데, 층간소음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음, 때 제가 배려, 음, 라고 하는 키워드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미리 인지하고 음,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음, 예민하게 굴지 않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리로 쿵쿵쿵 걸어가는 대신 그냥 바퀴를 썼을 뿐이에요. 스르륵 스르륵.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스르륵 스르륵.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 왜 보면 중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밤 12시에도 이 소리가 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움직이려면 어, 실을 가더라도. 화장실을 가든 물 마시러를 가든 휠체어를 타야 음, 되니까 스르륵 스르륵 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음, 이게 소음으로 느끼겠지만 깨어나서 물 마시러 가납다. 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생활 소음으로 인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층에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아래 층에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요 정도는 나겠구나라고 미리 예측하고 배려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 이런 소음들을 어, 감내한다, 받아들인다,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거죠. 저 이거를 음, 이렇게 이게 소통의 부재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 상황을 몰랐던 거잖아, 아래층에 계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 층간 소음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이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나 봐요. 예전에는 막 반상의 문화가 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는가 봐요.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몰라서. 어, 그러니까 그런 이게 아파트 안에서의 어떤 소통이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상태이다 보니까 공고문 붙이고 뭐 그냥 엘리베이터에 공고문 붙이고 막 이게 소통의 전체인 것 같은데 게시판이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이런 어떤 공해를 공해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뭔가 어, 서로 간의 어떤 그 컨디션을 모르는 거잖아, 지금. 네. 각자의. 음, 맞아요. 아니, 진짜로 음, 제가 아파트 살 때,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에 살 때 이사 들어갈 때, 음, 이사 들어갈 때 약간 개업떡 돌리듯이, 음, 응, 조금 뭐 과일이든 아니면 뭐 떡이든 조금 음, 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그런 것도 있어. 우리 집에는 애들이 사니 음, 이렇게 층간소음이 날 수도 있으니 좀 배려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도 있었겠지. 저희도 있었겠지. 음, 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나면 음, 그래도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한 번씩 뭐 우리 집은 텃밭을 하니까 음, 텃밭에서 뭐 오이 같은 거 좀 많이 따오면 나눠드리기도 하고 뭐 음, 김장을 하면 좀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게 음, 좀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게 좀 오고감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여유로울 거예요. 너그러울 거고. 그치. 그런데 서로의 상황을 아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딱 이사 들어가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모르는 사람대로 그렇게 음, 산다라고 하면 불편한 거에 대해서 감내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쵸. 서로가. 음, 그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까요? 그게 음, 요즘에는 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공간에 있는 가족들끼리도 음. 대화보다는 서로 아니 소통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니 진짜로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음, 저희 집은 아직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집에 살 때 저희가 복층 집이었거든요. 1, 음, 그, 2층이 이렇게 음, 있는 집이어서 2층에 아이들이 있으면 소리를 질렀어. 누구야 음, 내려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옆집은 이제 애들이 큰 거예요. 음. 그러니까 2층에 있으면 카톡해서 내려와서 밥 먹으러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 내려와서 밥 먹어 이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밑에 층에서 누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몰라. 아, 어.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안 챙기고 그런데 그 너무나 당당한 목소리로 내가 방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간 것도 아니고 음,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가족 간의 소통도 부재인 곳이 많다라는. 음. 그러니까 좀 약간 이웃 간의 소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그런 느낌도 들어. 그러니까 점점 왜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바운더리를 확보해야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내 시간, 내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좁은 아파트가 아니라 좀 넉넉한 아파트를 선호하고 각자 자기 방이 하나씩 있게끔 이렇게 구조도 선택하고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음. 맞아. 그래서 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지금 집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네네. 음. 그런데 지금 규모가 전에 집에서 지금 집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어,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으니 음.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저희가 이제 재개발 그 집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음, 규모를 줄여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물리적으로 가까운 상태에 놓이게 된 거지. 음, 그러니까 친밀도가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상태가 무슨 그러니. 물리적으로 가까우니 옆에서 음, 그 딸 둘이서 대화를 막 나누는데 그게 다 들려.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즘 이렇게 사는구나도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알게 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 내가 뭔가를 개입할 때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서 하나 보태는 거니, 어,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뭔가가. 대화의 장벽이 덜 이게 좀 없는 거죠, 그죠? 그, 그, 이미 정보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사회적으로 조금 약간 개인을 지키려는 경향? 이런 것들이 음, 심화가 되니 그런 것들에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고 지고 싶어 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이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같이 붙어서 살다 보니 그것 또한 좋더라고요. 음, 어. 나는 불편할 것 같아서 막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오히려 약간 예전보다 더 화목해진 듯한 느낌? 음. 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좁은 집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들도 들긴 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음, 또 아이들도 그 집에서는 가족들이 이렇게 지내는 거고, 음, 또 각자의 밖에서의 자기 영역이 또 있을 거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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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지인당님도 지금 거기가 본인의 또 음. 작업실인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쿵쿵 아파트 시리즈를 하고 오늘 소음공예라는 책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 소통에 대한 부분, 또 배려에 대한 부분, 이게 이번 시리즈의 전체 키워드이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이번 책은 조금, 좀 특별했던 게 이게 음, 글의 느낌과 음, 그림의 느낌에 이걸 따라가는 음. 이게 정말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니, 진짜 제가 이게 글밥이 많아서 또 여기 음, 걸 다 소개시켜 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진짜 읽으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훅훅훅 바뀌는 게 되게 음, 달라요. 어,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맛을 봐도 좀 음, 그런 느낌을, 마지막 음, 엔딩이 또 굉장히 특별했고, 음. 특별한 그림책을 오늘 만난 기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 제가 평소와 달랐던 것 서평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탁받아서 같아요. 의뢰받아서 음, 그거를 갖게 된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멋진 책이더라고요. 음, 되게 길게 장황하게 글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림책의 장르와 이게 약간 퓨전 버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책이. 음,
지금 글, 그림, 문학, 평론가, 해설까지 이게 지금 그 책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네. 글을 쓰신 분이 그림책 작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분이 달라요, 이게 지금 느낌이. 소설 작가예요. 그러니까. 어, 어. 글의 구성이 좀 다르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분이 장편 소설도 쓰시고요. 그런 분이세요. 첫 그러니까, 번째 그 작가로 등단한 게 신춘문예의 왕구점 여인이라는 걸로 1968년도에 그렇게 해서 등단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런 분이 쓰신 거라서 그런 느낌이 있나 봐. 소설적인 요소들이 있나 봐요. 그래. 이 그림책 버전의 글의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응,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임팩트 있는 그림이 씌워졌어. 음,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책인 것 같아요, 이게.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네. FO 쿵쿵 아파트 시리즈 두 번째 책 이야기 소음공예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림책 시리즈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 책은 방금 제가 이렇게 코멘트 했던 것처럼 좀 특별한 그림책을 만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리즈에 쭉 따라오시면서 한번 책도 함께 만나보시면 훨씬 도움 되시지 않을까. 특히 또 현장에서 어, 환경뿐만 아니라 또 이런 소통, 배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소재를 찾고 싶은 분들도 이런 책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 지인장님 이렇게 또 책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쿵쿵 에피오 쿵쿵 아파트 시리즈 세 번째 책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